짧은 클럽이나 쇼다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꿈치를 굳이 내 몸 앞에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만 유지하면 팔꿈치 위치가 내 몸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거고, 긴 클럽들은 자연스럽게 훨씬 멀어지는 건데, 그거를 또 무조건 이 팔꿈치 위치는 내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웨지샷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생크도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내 팔꿈치 앞에 있으면 이 클럽이 생각보다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왼쪽이 비켜주질 못하면 얘는 100% 열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미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팔꿈치는 무조건 내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펀치 스트로크.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가 다운스윙 때 아래 및 옆쪽에서 임팩트로 스트레이트 오른손 펀치가 전달이 된대.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사진처럼 이 팔꿈치가 약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종합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 다운 앤 사이드래요. 임팩트로 접근할 때 얘가 몸 사이드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 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짧은 클럽인 거잖아요. 펀치는 히터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클럽이 짧은 상태에서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팔뚝을 이렇게 맞추면 팔꿈치가 내 몸에 상당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팔뚝 연장선이 그대로 지키면 얘가 빠지니까 이 상태에서 그립 끝이 그대로 오면 이 팔꿈치가 내 옆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긴 클럽은 아까도 우리가 해봤지만 얘를 맞추면 이 팔꿈치하고 내 몸의 간격이 상당히 멀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밑으로도 내려오지만 내 몸 앞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물수제비 던지는 동작하고 비슷한 거고. 근데 물수제비를 만약에 얘가 걸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클럽이나 쇼다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꿈치를 굳이 내 몸 앞에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만 유지하면 팔꿈치 위치가 내 몸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거고, 긴 클럽들은 자연스럽게 훨씬 멀어지는 건데, 그거를 또 무조건 이 팔꿈치 위치는 내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웨지샷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생크도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내 팔꿈치 앞에 있으면 이 클럽이 생각보다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왼쪽이 비켜주질 못하면 얘는 100% 열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미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팔꿈치는 무조건 내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는 파워의 원천이 오른쪽 팔뚝을 팔꿈치 회전해서 접히는 거죠. 몸의 피벗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놓고 이 몸의 회전이 적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 하기 때문에 업라이트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 얘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자꾸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는 이 클럽을 생각보다 내 몸 뒤로 너무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럼 적정한 타이밍에서 왼쪽이 비켜주질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많이 숙이잖아요. 왼쪽이 비켜주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왼쪽을 비켜주는 게 쉬운데 내가 숙인 상태에서 그럼 중심도 앞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건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패닝과 피스톤이 있잖아요. 패닝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부채 펴지는 거고, 피스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패닝과 피스톤 모션이 이게 다르게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클럽이 갖고 있는 이 라이 앵글을 오른팔뚝하고 같은 면에 맞추면,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 해주면 이 팔꿈치도 벌어지면 여기서 박수를 친다고 하면 회전의 양이 없죠. 근데 얘가 이렇게 플랫해요. 플랫한데 나는 얘를 맞힐 거야.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박수를 치면 회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내 몸의 앞에 있는 게 더 유리한 거고. 그렇죠. 업라이트 해주면 얘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 라이 앵글이 이렇게 돼 있죠. 업라이트 하게 만들려면 내 몸이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럼 이 팔꿈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상태가 가까워지면 이 상태 라인을 지키면 팔뚝 연장선이 얘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회전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패닝과 피스톤 모션은 어떻게 보면 클럽이 갖고 있는 라이 앵글에 맞춰서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업라이트 할수록 이 팔꿈치가 내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플랫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 팔꿈치의 릴리스, 딜레이는 힙 슬라이드 또는 힙 턴을 통해서만 가능하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딱 접혔잖아요. 히터 패턴으로. 결국은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코킹이 되고, 팔꿈치가 풀리면 코킹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왼손목 코킹을 유지하려면 오른쪽 팔꿈치만 풀리는 것만 지연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이 팔의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 다운스윙 때 힙이 먼저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 스파인 앵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손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풀리는 거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떨어지게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 이렇게 들어놓고 힙 슬라이드에서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너무 얘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때 왼쪽이 착 비켜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릴스 지연시켜주는 거의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보통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케이스가 레깅이라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얘를 힘을 넣어서 더 유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왼손목 코킹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 들어놓고 얘만 기울어져. 그러면 이 클럽 헤드 이렇게 무거우니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순간에 왼쪽이 착 비켜주면